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인사드리죠. 이번 시즌 마지막 DJ로 돌아온 홍시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시즌 7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에필로그를 녹음하고 있는데 1부에는 또 반가운 얼굴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떡순이 꼬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밥솥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야망연습생 진희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근황 토크들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또 많이 할 테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DJ가 처음도 아니고 녹음해서 잘 긴장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되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무려 1시간이 넘는 분량을 거의 무대본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소답지 않게 조금 말을 버벅거리거나 토크보다 웃음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점 알아주시고 오늘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또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는 또 에필로그의 시작을 알리는 회차니까요. 텐션을 조금 올리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제가 대본에 쓰면서 계획해 놓은 오늘의 텐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텐션 업, 다운, 업으로 그 수미상관 구조를 와우.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당금이들의 숨겨진 승부욕을 깨워줄 에필로그 단골 손님 도전 당금벨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금벨로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를 당금이들의 사소한 이야기 당소사 코너로 한번 쿨다운 시켜주려고 합니다. 우리 당금이들이 또 스몰 토크 잘하거든요. 그런 다음 처질 대로 처진 분위기를 마지막 회심의 코너 당금 어워즈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저는 마이크를 2부 샤샤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요. 할 게 많은데요. 할 게 너무 많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에필로그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드디어 도전 당금벨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원은 적지만 또 그만큼 당금에 진심인 사람들만 오늘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맞추려고 벌써 승부욕 불태우고 계신데요. 제가 미리 시험 범위는 알려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교롭게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PD팀입니다. 사실 저희가 참여한 기획회의에서 시험 범위가 나왔었어요. 이번 당근벨 시험 범위는 바로 시즌 7 쇼츠입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주옥 같은 쇼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대로 남겨두기에는 또 우리 미디어팀 친구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이번 당근벨 출제 범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쇼츠 속 인물의 대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아시는 분은 제 대사가 끝남과 동시에 닉네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승부욕에 저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쇼츠 명대사 리뷰 시간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긴장된다. 제가 그 빈칸 부분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 대사 중간에 하지 마시고 대사가 끝나면 닉네임을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3화 싱크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나온 쇼츠를 참고했습니다. 지지의 멘트인데요. 아련한 X 소개 멘트 공감 비공감에 대한 지지의 멘트였어요. 잘 들으세요. 길어요. 저는 약간 감성이 좀 메말랐나 봐요. 첫 번째, 일단 기억은 무조건 미화되는 법이고요. 두 번째, 뭐 2년 3년 지났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한 3개월, 6개월 이거는 조금 환승연애 패널 중에서 뱀뱀님 있잖아요. 그분이 촌철살인 멘트를 날리시죠. 삐. 저는 공감이 안 갔습니다. 쿠쿠. 네. 쿠쿠. 이럴 거면 다시 사귀지. 아, 반은 맞았어요. 진이.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 맞나?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 하고 방금 코코가 말했던 이럴 거면 다시 사귀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와우. 진짜였어? 와 이거 와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아침에 다시 봤어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를 저 놀랐어요. 정답은 아니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럴 거면 다시 사귀면 되지. 라는 뱀뱀 씨의 명대사였는데 이거를 지지가 너무 잘 살렸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상품으로 혹시 뭘 받고 싶으신지 사실 상품이요?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본인이 받고 싶은 거. 저 홍시가 해주는 우렁찬 박수를 듣고 싶은데요. 박수. 지금요? 끝나고. 네,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리뷰를 간단히 네. 해볼까요? 이게 지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제 기억으로 싱크대 첫 맞아요. 회차 아닌가요? 맞아요. 혹시 다들 이 회차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 있었나요? 아니 네. 좋은 점 말해도 돼요. 이거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녹음. 근데 제 기억에 6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인원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또 제 첫 녹음인가 이랬어가지고 약간 타이밍 떨렸겠다. 잡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쇼츠 또 다른 걸로는 그거 있잖아요. 체인에 묶여 돼 맞아요. 있죠. 맞아. 사실 그것도 후보였어요. 그쵸? 후보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퀴즈로 내야 될지. 음.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체인 데이트. 맞아. 되게 소재도 다양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잃은 감이 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한승연이가 더 불타오르는 맞아.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약간 맞아. 치고 빠졌던 그런 느낌이 맞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현규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초반이었어. 했어요. 맞아. 좀 늦게 할 맞아. 걸. 맞아.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다시 하고 싶다. 맞아. 현규가 등장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딱 연애 리얼리티가 되게 붐이었어. 붐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관심이 많았어서 처음 싱크대 되게 잘했다. 약간 너무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많은 리뷰를 들어봤는데 다들 지금 리뷰에 관심 없죠. 두 번째 문제가 맞아요. 뭔지. 궁금해가지고 너무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근데 이거는 다들 예상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올지. 근데 저도 이 문제 안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오거든요. 바로 12화 고디바.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오케이. 싶어요. 과연 어디가 B가 나올지. 네, 이건 B가 어디가 나올지가 그러니까요.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쇼츠 제목은 I형 인간 홍시의 러쉬 생일 축하썰. 제가 제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길거든요. 다들 러쉬 아시죠? 거기서 살 게 있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 러쉬의 문화를. 들어가서 사야 될 거 고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옆에 직원분이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러시길래 그냥 오늘 제 생일이어서 그냥 저를 위한 선물을 하려고요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삐 이러면서 온 장내에 박수갈채가 터지는 거예요. 꼬꼬. 네, 꾹꾹. 여기 이분 생일이라십니다. 잠시만요. 생일 일하시면 생일이시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우와. 사실 이거를 러쉬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네. 너무 쉽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꼬꼬가 거의 쇼츠를 통으로 암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거의 통으로 외우다시피 언니 옆에서 보란 듯이 너무 힘들었어요. 출제자 옆에서 저렇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옆에서 외우기만 했어요. 괴롭히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외우는 거. 네, 그럼 저희가 또 고디바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이 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진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맞아. 저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일단 이 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을 알려준 배너에 올랐습니다. 맞아. 이게 맞아. 팟빵 배너에 맞아요. 오른 화예요. 맞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거 대본 쓰고 편집한 사람이었는데 음. 일단 대본 쓸 때 이게 뭐 재밌을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재밌다고? 라고 다시 느꼈던 건데 일단 라온이의 그 초등학교 5학년 수련회 그 맞아. 이야기 그리고 홍시 언니의 러쉬 이야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쇼츠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였어요. 맞아.
근데 또 특히 고디바 특성이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주제가 또 생일이었어.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 멤버는 이렇구나, 저 멤버는 저렇구나 하면서 뭐 그때 구미 언니가 독일인가 어디 가가지고 살고 싶다고 거기서 생일 보내고 싶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멤버들의 TMI를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 기획안을 제가 썼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었나? 그래서 못 와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아 나도 그쵸.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맞아. 맞아요. 진짜 제일 참여하고 싶었던 녹음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별별 약간 썰 파티였어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제 러시 썰뿐만 아니라 무슨 뭐였죠 그게? 위시리스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있었다. 맞아. 그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생일 경험담에 대해서 구미 언니가 자꾸 생일 기억 못하고 맞아. 자꾸 직전 생일 얘기만 하는 것도 작년 생일, 올해 생일, 작년 생일. 맞아. 작년 생일.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끝내보도록 네. 하고요. 지금 누가 맞히셨죠? 저 빼고 다요. 맞아. 몇 문제 지금 남았죠? 시간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18화 고디바 플러팅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목이 빡 너 좀 귀엽다인데요. 빡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긴데 B 부분을 잘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심지어 자리도 좁아가지고 얼굴을 돌리면 바로 보이는데 계속 아이 컨택을 시도하고 이렇게 턱 깨고 그 재밌다는 듯이 푸흐흐 이런 거 있잖아요. 참다 못해 왜? 이렇게 했더니 삐 이런 진이 네 아. 진이 쿠쿠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어디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럼 진이가 해봐요. 귀여워서. 아 정답입니다. 제목에서 나왔네요 이미.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쇼츠를 끊는 타이밍이 너무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이거 할 얘기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녹음할 때도 저희 패널이 이 두 명, 아이 두 명이었는데 첨예하게 갈렸어요. 의견 대립이. 맞아요. 너무 재밌게 했던데 이것도. 그냥 제가 당시에 그 DJ여서 아이의 대표 주자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윤희의 어떤 말이. 부분이? 계속 뭐 카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윤희가 카톡으로 약속만 잡고 카톡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썸을 타려면 카톡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이게 제가 편집했던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웃긴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거 진짜 귀엽다, 재밌다 했던 그게 포인트가 지지가 있었잖아요, 이날 녹음에. 근데 지지가 약간 언니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인 거죠? 약간 맞아, 이렇게 맞아.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들은 말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패널들이 지지 이해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지지를 귀여워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실 오디오가 많이 물렸거든요. 그때. 근데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열심히 편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재밌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랑 아이의 되게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홍시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윤희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적절히 섞으면 되겠다 했는데 역시 플러팅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카톡은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카톡을 계속 하면은 조금 흥미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직접 만나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적당히가 어렵죠. 맞아요. 그게 항상 근데 어려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뜨거운 그 논쟁이 많았어요. 막 맞아. 물 따라주는 거 플러팅인가? 맞아. 전 여전히 플러팅이라 생각합니다. 안 돼. 저는 그거 쇼츠 이미 나왔었는데 미러링. 그거 미러링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 부분만. 맞아. 그렇게 진짜 재밌었던 녹음이라 저도 사실 나오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너무. 그 방금 꼬꼬가 말한 거는 그 짤도 엄청 적절했어요. 맞아. 했는데 약간 축은기 같은 거에서 맞아. 나오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문제죠, 저희. 세 네. 번째 네. 문제를 마무리해봤고요. 한 두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시간을 보니까. 자, 이것도 정말 최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꼬꼬의 대사예요, 사실. 그래서 꼬꼬는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은 한번 지니와 쿠쿠의 싸움. 쿠쿠의 싸움으로 한번. 대결인가요? 자, 19화 문화살롱. 그 시절 추억의 케이팝에 나왔던 쇼츠. 주가나 도니콘이 열심히 보던 그 시절에 나왔던 꼬꼬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팬이랑 소통할 수 있었던 코너가 있었거든요. 삐이라고. 저도 엑소 편을 보면서 항상 원했어요.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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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코니 콜센터 콜콜콜 오. 이거죠. 정답. 이렇게 그 끄듬 처리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공감했거든요. 저 저는 사실 보냈어요? 보냈었던 걸 기억을 하고. 누구한테? 엑소? 엑소한테. 근데 제가 음. 엑소에 미쳐 있었던 어. 중학교 1학년이었기 음. 때문에 그때 너무 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되게 계속 전화해야 되고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 계속 맞아. 했어요 나는. 멋있다. 멋지네. 결국 닿지 못했지만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주간 아이돌에서 했던 모든 코너가 저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밥 먹을 때 계속 그걸 틀어놨거든요. 맞아. 왜냐면 묘하게 그 흰색 배경과 맞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만 딱 한 프레임에 음. 담기는 그 깔끔한 맞아. 그 화면이 정말 너무 안정감을 줬다. 맞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홍시 언니 말처럼 진짜 그 흰 배경에 한몫을 한다 생각을 하는 게 딱 자르면은 정말 예쁘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때는 아니었지만 조금 한 2018년 그쯤으로 가면은 아예 잘라가지고 주간화해서 줬어요. 멤버들별로 사진 편집된 거를. 그래서 그만큼 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잘 챙겨봤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녹음 들으면서 이거 얘기할 걸 했던 게 그 뭐요? 다시 쓰는 프로필. 아 맞다. 맞아요. 이게 프로필 다시 쓰면서 막 애교, 특기 애교 있으면 애교 꼭 시키고 특기 춤 있으면 한번 춤 춰봐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내리에 스치는 거예요. 딱 이걸 들으면서 이거 말할 걸 진짜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혹시 그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주간 아이돌에서 그 엑소 백현 씨한테 그 레전드 애교를 시켰잖아요. 아 없어져. 이거. 없어져. 맞아. 이거 쇼츠에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거 약간 편집자의 사심이 들어간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대 기다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죠. 자, 그러면 한 문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음. 남았는데 제가 정말 지금 사실 후보는 많아요. 문제 후보는 많은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지니 언니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쇼츠에는 지니와 빡이 둘 다 등장을 합니다. 자, 5화 문화살롱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왔던 건데요. 지붕 뚫고 하이킥 베스트 에피소드는 이라는 쇼츠예요. 그래서 지니와 빡의 대화를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삐라는 말이 딱 그쯤에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쵸. 초등학생인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죠.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기다릴게요. 기억이 왜 안 나지? 약간 그 지금은 네네네 알 것 같은데 그 떡실신. 맞아요. 맞네. 맞아. 떡실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떡세신이 얼마나 유행이 지난 말인지. 꼬꼬는 이미 잊었어요. 맞아요. 저는 떡실신? 이거 지금은 절대 안 쓰죠. 그러네. 떡실신? 지금 들어본 적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언니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지. 지금은 안 쓰지만 맞아. 그때는 되게 TV에서 많이 나왔던 맞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지붕 들고 하이킥이 저희가 조회수 진짜 높게 나왔던 맞아요. 해거든요. 혹시 맞아.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아. 저는 이거 제가 그때 기획회의 때 가져왔었는데 가져올 때부터 이건 솔직히 치트키다. 맞아요. 맞아. 이거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이 언니가 너무 첫 대본인데도 불구하고 잘 써줬고 문화살롱 대본을 멤버들이 다 너무 덕후였어요. 모든 장면을 깨트리고 있던데 맞아.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지금 하이킥이 유튜브에서 막 클립으로 엄청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붕 뚫고 하이킥을 거의 안 봤거든요. 네네. 거의 안 봐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획회의 이렇게 나올 때 많이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는 거침없이 하이킥 그거를 더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 들으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다시 찾아가지고 알고리즘이 아니라 직접 찾아서 보게 만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치트키이기도 했고 쿠쿠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재밌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더 약간 웃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맞아요. 녹음 에피소드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보고 싶다 생각을 하면 저희는 성공한 맞아.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저희의 성공 일화 잠깐 자랑한 지붕 뚫고 하이킥 편. 네, 여기까지 치열했던 당근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루고루 다 맞아요.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난이도 조정을 좀 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너무 금방 맞히셔서 어려운 문제 또 없어요? 어려운 문제 그거 있었습니다. 그 아이패드화 있잖아요. 그 페이퍼리스 강의실 편에서 이것도 지니 언니 맞아요. 대사였어요. 복사대 컨디션이 답이었어요. 와 이건 진짜 어렵네. 이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네, 역시 당금의 PD 에이스들답게 미디어 팀이 한 명도 없는데도 이렇게 잘 맞춰주셨어요. 자, 그럼 당근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이 분위기 잠시 쿨다운 시키러 다음 코너 당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이번 코너는 신상입니다. 와우. 네, 에필로그 때가 돼서 갑자기 신상 코너를 들고 온 게 좀 웃기긴 한데 저희끼리는 기획회의에서 계속 올라왔던 주제예요. 그죠? 바로 당금이들의 사소한 이야기, 당소사인데요. 저희가 또 스몰톡 장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매주 방송에는 녹음본만 나가지만 사실 그 녹음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수많은 썰과 비하인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기에는 에필로그만한 게 없겠다 싶어서 드디어 이 코너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인원 4명밖에 안 된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엑기스만 모였거든요. 저희가 또 썰 보따리를 잔뜩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속마음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 당금 코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당금을 먹여 살리고 있는 코너들이죠. 싱크대, 문화살롱, 고디바까지. 아무래도 패널들마다 최애 코너, 또 애증의 코너까지 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코너가 가장 좋았는지, 힘들었던 코너가 있다면 뭐였는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해봅시다. 좋습니다.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그러면 네. 최애 코너? 저는 고민을 했는데 고디바가 최애 코너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살롱이나 싱크대보다는 고디바가 패널들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멤버들을 더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참여하는 녹음이 아니더라도 고디바 녹음이 가장 듣고 싶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했던 생일 에피소드에서 홍시 러쉬 썰도 듣고 첫 번째 고디바 에피에서도 뭐 다른 여러 패널분들의 성공과 실패담까지 들을 수 있어가지고 뭔가 고디바를 듣고 나면 멤버들과 내적 친밀감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디바 맞아요. 어때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도 제일 좋은 코너로 꼽았거든요. 사실 고디바를.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당금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팟캐스트, 라디오 하면 약간의 네. 그 환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청취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준다? 내가? 그걸 내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 저는 고디바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고민 DM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았고 그 되게 다양한 사연이 많았잖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 처음에 우려했던 게 사연이 조금 약간 지엽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나오던 사연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생일 얘기부터 되게 진지한 뭐 진로 얘기, MZ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MZ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약간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평소엔 하는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고디바를 통해서 좀 평소에 하지 않았지만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들을 많이 해봐서 개인적인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완전 극찬이네요. 저도 고디바는 약간
녹음할 때 되게 가장 편하게 들어가는 음.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앞에서 쿠쿠나 홍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어떤 뭐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본인들에 대한 얘기니까 되게 편했고 그리고 고디바만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문화살롱은 이게 약간 결과주의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우리의 약간 밥줄? 최고 아웃풋 맞아. 그런 것들이 문화살롱에서 많이 음. 나왔으니까 그런 게 또 좋기도 했고 또 듣다 보면은 이 녹음 현장의 그 열기가 가끔 느껴질 정도로 네. 과몰입하는 진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듣는 게 되게 또 재밌기도 했었어요. 저는 3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보람찬 코너는 싱크대였어요. 보람차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본을 맡은 맞아요. 그 이제 코너이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싱크대를 하면은 이제 싱크대를 준비할 땐 되게 어렵거든요. 이 말 해도 되나 막 이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하다 보는 거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진짜 보람찼거든요. 그리고 전 오히려 애증의 코너가 고디바예요. 의외다. 왜일까요? 이거는 여기서 몰았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선물 있죠? 그때마다 노래를 맞아요. 잘 들었는데 너무. 가져오면 그때 생일편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편에서 주인공으로 몰리면서 꼬꼬가 마지막에 해야지. 꼬꼬가 마지막 장식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부담을 가득 안겨줬던 저 그거 사실 태연님 노래 처음 들었던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건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뒤로도 또 그래서 노래 아이유님 거 가져왔었죠.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최애 코너는 아무래도 저도 문화살롱. 저는 김은숙 작가 편도 너무 좋았고 제가 대부분의 문화살롱을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고 이제 하고 나면 그 얼굴이 빨개져요. 맞아요. 그 진짜로 너무 열심히 말해서. 오히려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는 이제 좋은 코너는 제일 좋은 코너는 고디바였고 우리 솔직하기로 했으니까 네. 힘들었던 코너는 싱크대였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PD로서의 의견이고 이게 다들 이제 여기 다 PD니까 알겠지만 싱크대가 사실 이게 대학생들이 할 만한 맞아.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맞아. 뭔가 어느 정도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 3박자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싱크대에서 처음 맡았던 대본이 그거였어요. 연애 리얼리티 맞죠? 그게 싱크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사실 지금 역대 나온 싱크대 주제들을 보면은 약간 조금 색다른 주제긴 했어요. 그쵸? 연애 리얼리티가 그쵸. 싱크대로 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싱크대가 얼마나 무서운 코너인지. 그땐 재밌게 짰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근데 그만큼 또 들으시는 분이 수용하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니까 맞아. 역시 세상에 쉽게 되는 거는 없다. 없다라는 거를 느껴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코너는 싱크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싱크대가 대학생의 시선으로 본 사회 이슈와 흐름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저와는 거리가 먼 아이들이지 않나. 그래서 대본 쓸 때도 힘들고 녹음 준비할 때도 힘들고 기획회의 아이디어도 뭘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싱크대 기획이랑 대본 잘 쓰는 분들 보면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반전은 제 첫 대본이 싱크대였어요. 시즌 6 때 첫 대본이 싱크대였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 어쩌다 보니 그 후로 그 아이와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화살롱하고 고디바만 전담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싱크대와 더 멀어졌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힘든 코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PD팀들도 그 각자 맞는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제 생각에 쿠쿠 같은 경우는 인간 고디바가 아닌가. 맞아. 완전. 고디바 대본을 특히 잘 쓰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특히 잘 쓰는 대본들이 다 있는데 싱크대를 특히 잘 쓰는 사람이 누구였죠? 제 생각에는 구미 언니랑 진이 언니. 맞아. 구미 언니가 진짜 잘했어요. 맞아요. 구미는 싱크대 인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쨌든 여긴 없다.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들 제가 미리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바로 지원서 리뷰 타임입니다. 벌써 힘들어. 다들 반응이 아까보다 조금 안 좋네요. 네.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달라는 얘기는 절대 안 드릴 거고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저희 지원서에 지원 동기, 뭐 피드백, 하고 싶은 기획안 등등 많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쓴 것 같은지, 왜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다 지켜진 것 같은지, 그게 아니라면 또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 각자의 감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홍시 언니 말에 너무 공감 갔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적어왔긴 했거든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저는 새벽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뒤에서 동생이 자고 있었고 불 끄고 그 노트북 불빛에만 이제 의지해서 적었는데 그래서 더 조금 감성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블로그 글 제목을 보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의 제목이 소심한 관종거래 보이들 당근으로 매십니다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소심한 관종거래는 나잖아 라면서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도 이걸 보자마자 그건 저라고 생각해서 바로 저를 매셔갔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좋다.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보고 거의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인간 고디바. 그니까. 감성이 남다르네요. 저 감성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굉장히 흑역사인데 저도 제 기억에 이거 새벽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맞아. 결과물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이따위의 지원서가 나온 것 같은데 거의 제 기억에 제가 어떤 비유를 하나 했었어요. 뭐예요? 너무 구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저에게 당금은 낮에 친구들과 수다 떨며 두르는 담요와 같습니다. 저 와우. 기억나요. 기억나죠? 괜찮던데?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나 진짜 읽으면서 음. 왜 이래? 무슨 담요? 새벽 감성. 그리고 저 되게 놀랐던 게 이게 피드백하는 코너가 그 항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약간 다 좋은데 뭐 패널분들 사담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약간 사담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시즌 7에 들어온 홍시는 사담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참 내가 경솔했었구나. 한치 앞을 모르고 이런 웃기다. 짓을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봐라 맞아요. 이런 네.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름이 참 제가 참참참이라는 코너를 냈어요. 근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 참기 힘든 참견러들의 참견 배틀. 근데 되게 잘 지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견러라는 이 말이 너무나 올드하고 별론 거예요. 어떤 땡땡러 이런 거. 그리고 그 기획안 자체도 조금 이게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긴 호흡에 고민을 읽다가 중간에 자기가 잠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참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참참참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귀엽다. 맞아. 이때는 참 이런 통통 튀는 기획을 많이 했는데 이걸 지원서에 썼었는데 지금 PD가 된 나는 갑자기 반성을. 갑자기. 네. 어쩔 수 없어요. 반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읽어줘도 된다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대본에.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변함없는 생각이 있다면 제가 그 지원 동기 맨 마지막에 약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좀 오글거릴 수 있어요. 당신들의 근공감과 함께하면서 건강하고 유쾌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썼거든요. 네.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때 내 다짐을 내가 한 시즌 동안 잘 지켰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애증의 코너를 싱크대로 꼽거든요. 근데 저는 싱크대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지 제가 이때 지원서에 피드백을 싱크대 구와 어린이라는 세 개를 썼어요. 저 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진짜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피드백을 막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이렇게 나눠서 썼었는데 저는 약간 거의 칭찬 일색으로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 때 아마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들은 거 없냐.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질문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났고 그리고
그놈의 MG. 지금 시즌 7은 MG로 시작해서 MG로 끝나요. 맞아요. 여기 지원서에다가도 MG가 뭐길래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부모님들하고 전화 연결해서 MG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얘기하는 이런 엄청나게 도발적인 거를 굉장히 진취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서 반성했어요. 아, 왜 이렇게 썼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당금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딱 그 지원 시기에 처음 보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의 끝 무렵에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썼어요. 멀미가 심한데 아시고 계시죠?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그래서 이제 썼었는데 저는 사실 저의 지금 이미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당연히 뭐 지원서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물론 뭐 뭐뭐요, 뭐뭐 이당 이런 거 못 쓰죠. 그렇죠. 못 쓰잖아요. 알고 있는데 뭐뭐 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쓰니까 왜 이렇게 무게 잡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지원 동기를 좀 길지만 읽어보자면 당신들의 금공강 동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 이야기를 어떠한 과장도 없이 방송에 잘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똑순이네. 잘 썼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좋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감성적이게 말하려고 애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노력하고 싶으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지원서 대부분 문장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는데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기획한 게 저는 그 당금 채널이라고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를 임급동 맞아요. 그거를 리뷰해보자 뭐 이런 맞아.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지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제 지원서를 맞아요. 읽으면서. 근데 다들 되게 도전적인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회의에서 나왔던 어느 의견보다 맞아. 가장 당돌하다. 저는 생각해보면 되게 조금 안전한 걸로 갔던 것 같아요. 저 봤는데 드립톡 했거든요. 드라마 리뷰 딥토크 해가지고 저 지금 거의 문화살롱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해 우리는 편이 제 지원서 내용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원서에 썼던 거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기획회에 가져와가지고 써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잃었다. 지원했던 거를 잃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부터 듣다가 약간 질문이 생겼는데 지원서 쓸 때 약간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약간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전 느낌표를 붙이고 그 스마일표 알아요? 점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약간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보다가 뭔가 당연히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지원서에 이런 느낌표나 뭐 약간 스마일표 이런 게 돼요? 저는 맞춤법만 잘 지키면 그 맞아요. 정도는 뭐 맞아요. 원래 되는 거예요? 동아리니까. 맞아. 근데 막 대외 활동까지는 또 잘 모르겠긴 한데. 맞아. 막 이모티콘 막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뭐 사람 좋아 보이고 좋지 않을까요? 밝아 보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안 쓰려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당돌한 이모티콘 뭐지? 그때는 이러면서. 더 어릴 때니까. 네, 그 시절 우리는 되게 당돌했다. 네, 지원서는 그럼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네. 분위기가 점점 제 계획대로 좀 차분해지고 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다 털고 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7 대나무 숲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 시즌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번 시즌 최고의 시기였다. 아, 내 생각에 이건 최악의 시기였다. 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를 포함해서 진이 꼬꼬는 다음 시즌도 잔류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또 쿠쿠는 이제 떠나는 멤버잖아요. 다음 시즌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마음껏 털어주시면 됩니다. 마음껏. 다들 지금 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털어주세요. 저는
약간 힘들었던 막 최악의 시기 막 이렇게까지는 없지만 항상 루틴처럼 돌아오는 힘들었던 순간은 기획안을 내기 직전.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항상 마지막 어, 주자였거든요. 맞아요. 진짜 끝까지 고민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쿠쿠는 되게 빨리 올리는 편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약간 이러면서 내 기획안을 다시 보게 되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게 또 없고 이렇게 쏙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데드라인 코앞일 때 그때가 약간 많이 머리를 싸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떨 때 가장 PD를 하면서 가장 뭔가 압박이 느껴지냐면 나는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동안 그 우리 공유 파일에 머물러 있는데 밑에서 누군가가 막 치고 있어. 엄청나게 열심히 기획안을 치고 있을 때 저희가 구글 그 독서를 맞아요. 공유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요. 막 맞아요. 익명의 독수리라던가 맞아. 부엉이 막 이렇게 맞아. 나오고. 막 새벽에 독수리가 열심히 그걸 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압박이 느껴졌다. 그리고 뭔가 내 기획안을 썼는데 이제 기획회의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걸로 뭐 의도를 했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자신 없는 기획안은 나도 말하면서 맞아. 이렇게 말끝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이렇게 해요? 약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럴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이 막 뭐라 그러죠? 그 압박 받는 게 싫어서 애초에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압박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데드라인 있고 언니들 다 쓰고 그럼 약간 압박이 느껴지니까 애초에 빨리 준비를 해서 그냥 바로 원래 저희는 샤샤가 1번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샤샤 아래에다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단하다. 그래서 전 저번 시즌에 그런 압박 많이 느꼈어가지고 이번 시즌에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뭐 기획안에 대해 물론 기획안을 쓸 땐 힘든데 지금 막 구글 그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게 저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워드 파일로 일단 작성한 후에 그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주하고 있던 저에게 가장 큰 압박을 주는 사람. 항상 보면 언니 뒤에 홍시 언니 뒤에가 꼿꼿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그냥 턱 밑까지 꽂고 가. 뒤에다가 냅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하고 괜찮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저는 오히려 당금에서 힘들었던 점이 제가 생각보다 말을 못한다였어요. 맞아. 진짜. 맞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언니는 약간 그런 거 느끼면 안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내가 말할 타이밍도 못 잡겠고 말을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많이 저는구나. 말을. 저 진짜 좀 싫어했거든요. 그 들어보면서.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음성 편집을 하면 많이 듣잖아요. 계속 저는 거 보고 너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저를 발견할 때마다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금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녹음실이 거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오기 힘든 장소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 보았던 아이돌들의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만 보았던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좋았던 점 있었나요? 저 쿠쿠 말할래요? 아니요? 없나요? 아니, 말할 건데 저는 약간 제가 이제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휴학하고 다른 일을 했었어서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할 만한 시간이 제 친구들 만나는 시간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금 처음에 들어올 때도 내가 약간 사회성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되게 특히 PD팀들 기획회의 들어가면은 우리가 되게 건강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막 이런 얘기 머리 맞대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크래커 공간도 뭔가 이제 익숙해지고 맞아. 이제 못 가면 약간 그리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동이야. 마지막으로 쿠쿠는 저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일 당금에서 좋아했던 시간은 녹음도 아니고 대본 쓸 때도 아니고
기획회의 준비할 때. 어.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이렇게 머리 굴리는 시간이 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홍시 언니가 너무 눈이 땡그라져서 저를 쳐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러죠? 대본 쓰면서 뭔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그 처음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콘텐츠를 시작하는 그 과정을 원래 좋아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일이 아니면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금을 통해서 좀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하니까 조금 이제 머리 굴리면서 이거 기획회의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험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상 PD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기획회 가면은 말 잘 못해. 언니들이 잘 읽어와줬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힘들었던 거는 꼬꼬 언니처럼 편집하는 거 너무 내 목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맞아.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또 하루 내내 노트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북목처럼 고개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여서 괜찮았는데 좀 그날은 하는 날은 너무 그 하루가 피곤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말하다 보니까 그냥 PD들의 하소연이 그렇네. 된 것 같긴 그렇네. 한데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훈훈하게 억지로 마무리를 하고 네, 여기까지 아쉽지만 당소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약간 침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텐션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당금이들이 직접 뽑은 전통 코너예요. 당금 어워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당금 어워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떤 코너인지는 아시죠?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자면 저희가 미리 저희 당금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맞는, 가장 부합하는 당금이 한 명을 고르고 그 이유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구두구 하고 발표를 할 텐데 네.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수상자를 한번 추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끌지 않고 첫 번째 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은요. 제가 듣기로 현재 당금에서 아주 귀해진 상이라고 해요. 바로 유죄상인데요. 전 시즌까지 죄를 저지르는 당금이들이 아주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의미 없는 다정함 뭐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소스윗 당금의 한 줄기 빛 타이틀을 차지할 유죄상의 수상자는 과연 누가 될지 혹시 예상되는 수상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지. 오 맞아요. 지지도 맞다. 원래 저번 시즌에는 마상 수상자였거든요. 그런데 딱 약간 지지 언니가 까면 깔수록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지 언니일 수도 있겠다. 저는 지지 언니가 받았으면 좋겠다. 지지가 환골탈태를 했나 보네요. 다른 분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저는 쿠쿠일 거라고 뭔가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약간 이렇게 하면 제 투표 그게 공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유재상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쿠쿠였어요. 그 감동받은 눈빛. 저는 홍시 언니? 왜냐하면 약간 홍시 언니가 진짜 물론 행동도 그런데 말도 되게 스윗하지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유죄다라고 떠올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너무 후보가 많아요. 이미지 관리 성공했다. 그러면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홍시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첫 번째 상부터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멘트를 한번 읽어보면 근데 이게 되게 근소한 차이로 1, 2, 3위가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3표인데 이제 스윗 홍시 점점 당금의 보물입니다. 근데 1위를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멘트가 빈약해요. 누가 적었어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보물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2위가 쿠쿠, 그러니까 공동 2위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쿠쿠랑 꼬꼬예요. 둘 다 2표씩을 받았는데 멘트의 정성이 저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뭐죠? 쿠쿠는 갓 지은 밥 같은 와우. 그런 따뜻함과 스윗함. 일단 기획안만 보아도 감성과 스윗함이 느껴지고 잘 챙겨줘서
그리고 쿠쿠 못 잃어. 꼬꼬 같은 경우에는 꼬꼬는요. I believe. 목소리가 일단 부드럽고요. 맞아요. 고디바에 나오면 특유의 그 허허 웃음으로 알아요. 너무 뭔지 좋아요, 알죠? 그거. 맞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고디바에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멀어져가는 유재라는 계보를 이어줄 유일한 희망. 근데 언니 왜 언니 거 나머지 두 개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왜 넘어가지 바로 2등으로? 제 거요? 네, 네. 언니 3표 받았잖아요. 1등을 많이 읽어줘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은 아, 없어요? 그게 있거든요. 네네. 다들 3명이 투표를 했는데 1명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까 읽은 게 아쉽다. 답니다. 저도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했다는 거예요. 네, 좀 애매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은요. 네. 아, 이거는 상을 받고 일단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나요, 혹시? 음. 농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즌 7에는 우리 당금이들의 이제 매콤한 팩폭 및 입담이 빛나는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너무나도 매콤한데? 방송에서 가장 직설적으로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는 당금이에게 수여하는 마상. 다들 누가 받을 것 같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작년에는 지지 언니였는데 이번에 지지 언니 녹음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떠오르는 후보로는 제가 지금 누굴 투표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분 누구? 저는 이걸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빡이나 아, 윤희? 외자 닉네임 분들. 그러니까 뭔가 한 방 있으신 분들이. 네, 어. 굉장히 쇼츠에도 많이 올라가는 맞아요. 친구들이거든요.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포인트 있는 입담이 딱 드러나는 친구들이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하자면 샤샤? 아, 샤샤도 샤샤가 어, 없었네. 샤샤도 솔직하잖아요. 맞아요. 직설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샤샤도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네네. 네. 그 중에 있나요? 투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한 분이 9표를 받으셨습니다. 거의 어떡해. 몰표예요. 어떡해. 과연 누구실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빡! 아, 강력한 후보였다. 그러면 한번 빠기가 왜 이런 마상을 받게 된 건지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저 꼬꼬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녹음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플러팅 편이 인상적이라 드립니다. 맵다기보다는 솔직한 말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크크크크크크 미팅 상대 열어 눌렸을 것 같은 단호함. 아 재밌다. 이거 누구죠? 잘 적었다. 맵다 매워 촌철살인의 대가 빡의 첫 녹음부터 느꼈어요. 맞아요. 이 사람 차기 마상 후보다. 녹음에서 시원하게 멘트하면서 에피소드에 감칠맛을 넣어주는 MSG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빡에게 마상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저도 플러팅 편 보면서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마상을 입은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 가장 본인의 의견이 확실했던 맞아요. 줏대 있는 사람. 푸훗 귀여워서 썰에서 욕하던 빡언니 잊히지 않아요. 네,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떡해. 이렇게 밝히네. 네, 빡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좋은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솔직하다는 거지. 맞아요. 네, 시즌 8에서의 활약도 너무 기대돼.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당금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인간상이에요. 바로 열정맨들. 당금에는 유독 갓생 살면서도 당금 녹음까지 놓치지 않는 열정맨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아. 그런 열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녹음 준비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 열심히 녹음 준비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상위 1% 당금이에게 수여하는 열정상. 다들 누구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쟁쟁하겠다. 근데 다들 열심히 준비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DJ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면 대본에 진짜 이렇게 빽빽하게 막 이 맞아요.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오는 걸 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약간 구미도 생각이 났고 아니면은 쿠쿠도 항상 거의 다 써오지 않아요? 답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다 준비해 오는구나 음.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네.
이건 후보가 너무 많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너무 어렵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게 지니 언니는 녹음을 이제 같이 하면서 본 게 아니라 들으면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왔구나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언니가 그 전 조사를 해온 건지 원래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약간 문화살롱에서 보면은 진짜 하이킥도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패널들의 말에 다 맞아 약간 이런 리액션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아 지니 언니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준비해 오는구나 항상 녹음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저는 지니 언니이지 않을까. 저는 샤샤? 맞아. 샤샤도 있다. 샤샤가 그 유명하지 않나요? 그 논문?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게 드디어 풀리네요. 그거를 이길 수는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 녹음을 위해서 그 한 에피소드를 위해서 맞아요. 논문까지 읽어온다? 맞아. 저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력하다. 샤샤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해볼 건데 네. 지금 나온 사람 중에 있습니다. 와우. 과연 누구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니.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본인의 멘트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표나 받으셨어요. 그니까요. 대박. 진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라고 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모든 답변을 미리 준비해오는 그녀 역시 야망 연습생. 진이가 참여한 녹음을 들어보면 정말 사전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녹음 준비를 열심히 해온 만큼 다른 패널들의 멘트에도 잘 공감하고 이야기를 덧붙여주면서 녹음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진이짱 감사합니다. 진짜 와 녹음 준비 잘 읽는다. 녹음 준비 진짜 기깔나게 해와서 늘 수준 높은 녹음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거는 너무 저한테 과대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야망 연습생 니값을 하는 그니까요. 열심히 지니 하겠습니다. 언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1부의 마지막 상이에요. 네. 네 번째 상. 이 상은 진짜 누구나 탐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팟캐스트잖아요. 팟캐스트의 생명은 뭐다? 목소리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 또 목소리 장인들이 많았잖아요. 또 발음이 좋은 멤버들도 많고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딱 한 사람이 차지할 목소리상. 목소리 좋기로는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멤버는 누구일지 다들 예상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녹을 것 같은데요. 홍시언입니다. 어때요? 수업 실력이 와우. 장난이 아니야. 와우. 저는 홍시 언니. 왜냐면 진짜 근데 이거 얘기하면 밝혀질 수도 있어서 다 그런데 어차피 밝혀져요. 그쵸? 저 근데 진짜로 홍시 언니 거 듣다가 잠든 적이 있어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너무 스윗해. 너무 달달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가 잠들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아주 언니 진짜 목소리가 맞아. 진짜 편안하고 담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시 한 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꼬꼬 한 표. 오. 약간 꼬꼬 언니가 맞아, 목소리가 높은 듯 낮은 듯 되게 오. 음역대가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차분할 땐 되게 차분하고 통통 튈 땐 되게 통통 튀고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꼬꼬 언니. 아싸. 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저 투표할 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세 분 다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준이도 목소리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고 지지도 목소리 맞아요. 좋아서 그래서 뭔가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약간 홍시나 지지가 약간 스푼 라디오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DJ 톤 있죠. 다들 왜 이래?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부끄러워한다.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후보 너무 많아서 저도 뽑을 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여러분 예상대로 표가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맞아요. 근데 1위는 나왔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준이. 저번 시즌에도 받았거든요. 음. 2연속. 한번 준이가 왜 1위로 뽑혔을지 한번 읽어줄까요? 제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는지. 연기를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차분하며 카와이한 목소리가 절 설레게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은 지금 3시즌째 목소리상 준이로 밀고 있는데 언제 들어도 설레는 목소리 조곤조곤 하다가 조곤? 하는 포인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포인트 있는 목소리. 맞아요. 그리고 이거 여담으로 얘기하면 꼬꼬도 있었고요. 저도 오. 있었고 쿠쿠도 음. 있었어요. 후보권에. 많다. 맞아요. 샤샤도 있어요. 네, 샤샤도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언니 잘생긴 샤샤 남자. 쏙 빼놓고 읽었길래. 미안해 샤샤야. 그 아쉬우니까 하나씩 읽어주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꼬꼬 씨가 적어주셨네요. 저번에 문화살롱 김은숙 작가 편 듣다가 지하철에서 잠들었어요. 그만큼 달달합니다. 꼬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 낮은 듯 높은 듯 음역대도 넓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노래도 실명? 잘 부르는 그녀. 그냥 실명을 옆에 적어놔. 근데 쿠쿠 멘트가 진짜 웃겨요. 본인은 편집할 때 거슬린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밥솥의 따스함, 김나는 그 너무 가까이 손대는 거 말고 좀 멀리 손대면 따스해서 이슬 맺힐 것 같은 느낌. 자세히. 무서워. 뜨겁지도 축축하지도 않은 뭐야? 적당한 공기의 따스운 목소리. 그냥 이상한 소리 맞긴 한데 쿠쿠 목소리 좋다는 뜻입니다. 스푼 라디오 파주세요. 이 한 표가 너무 감사하네요. 완전 과몰입해서. 역시 과몰이. 아, 샤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잘생긴 뭐 무슨 성시경 닮은? 뭐야 이거? 무슨 물음표 뭐야? 그 매기는 건가요? 음. 네, 아. 이렇게 어제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나머지 4개의 상은 또 2부에서 샤샤가 음. 소개해드릴 테니까 또 2부도 열심히 아.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아쉬워서 마지막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시즌 마지막 녹음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소감 시간 넉넉하게 빼놨으니까요. 다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마음껏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게 된 저랑 꼬꼬, 진이 먼저 소감을 말해볼까요? 그럼 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저는 이거 적어오려고 했는데 네. 이거 적을 때마다 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시즌 7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뿌듯함의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이게 아쉬움의 순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녹음의 재미를 조금 후반부에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저도 쿠쿠가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획안을 쓴다거나 이런 시간은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녹음실에 맞아요. 들어와서 이제 그걸 풀어내는 게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제가 DJ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이후로 뭐가 딱 깨지면서 되게 뭔가 녹음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내가 이러려고 팟캐스트에 들어왔구나. 멋있다. DJ가 체질이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뭔가 제 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히 많이 뭔가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당금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장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험치를 쌓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팟캐스트라는 게 영상이 아니라 이게 목소리만으로 이어져 오는 맞아요. 컨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남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생각, 나의 진로, 뭐 나의 미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색의 시간, 사유의 시간을 많이 제공을 해줘서 당금 세븐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떠나는 멤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쿠쿠도 떠난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8에서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맞아. 떠나다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또 시즌 8에서는 더 열심히 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시 정말 청산유수네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안 좋았다고 말했는데. 했는데.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사실 방금 홍시가 말했던 거에서 되게 공감했던 게 저도 초반에는 녹음을 들어오는 게 제가 약간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이제 멤버들하고 좀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전에 약간 그래도 나가야 늘지라는 생각으로 맞아. 약간 의무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뭔가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너무 몰입해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뭔가 녹음에 나오는 거를 좀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딱히 막 부담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게 막연하게 약간 이런 관련된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당금에서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생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말로 하게 될 때 그 발화하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했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뱉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많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한 시즌을 더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뭐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금에서 했던 일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하는 학기에 딱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취준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한데 해도 될까? 했는데 잘했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시즌 7에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의지했던 멤버들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들 어딜 가도 잘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열심히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소감을 말해볼 텐데 저도 프리스타일로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당금에 시즌 7에서 함께했던 그 기간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좀 이유들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몸도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러면서 학교도 쉬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환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이제 저의 그런 힘듦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녹음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었고 녹음도 에피소드도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당금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거는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에피소드로만 저희를 만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기획회의를 하고, 그리고 녹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그리고 녹음을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금이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느꼈고, 저도 좀 번아웃이 왔던 시기였고 열심히 달려온 제가 조금 바보 같나? 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당금이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이렇게 라디오를 한다는 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어렵잖아요. 이 마이크가 아직도 이렇게 낯선데 이런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도 같이 의지했던 시즌 7 멤버들이 떠나가는 게 너무나도 슬프지만 지니 언니 말처럼 어디 가서도 너무나도 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당금을 떠나게 되는 우리 쿠쿠. 마지막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적어왔긴 했는데 네, 읽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밥솥 쿠쿠 하세요 쿠쿠입니다. 저는 시즌 6에 들어와서 2시즌 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당금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벌써 아쉽긴 해요. 너무 빨리 떠나나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후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지원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당금에서의 1년 동안의 시간은 처음의 연속이었어요. 첫 동아리에, 첫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언니 오빠라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었거든요. 평생을 맞이로 살고 친구들하고만 지내다가 저보다 조금의 시간을 더 보낸 언니 오빠들과의 시간들은 되게 새로웠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 사이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응원받았어요. 이래서 막내가 좋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당금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은 나이의 친구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샤샤나 설기, 띠네, 라온이를 보고도 그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이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에 좀 작은 불씨가 생긴 느낌이 들었기도 했고요. 이렇게 당금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1년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2시즌이 소중한 시간이었던 만큼 당금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당금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저 쿠쿠를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약간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울기 전에 맞아요. 저 이제 마지막 멘트도 해야 돼. 이제 울면 안 되거든요. 많이 남았네요. 네. 네, 정말 쿠쿠의 이런 진심 어린 소감, 너무 감성적인 이런 소감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소감까지 다 말했으니까 진짜로 오늘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너무 아쉽지만 이제 시즌 7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다들 수고하셨어요. Remember me. 오늘같이 이별해야 하는 날에 어울리는 노래죠. 바로 영화 코코의 OST입니다. 대본을 쓰면서 마지막 멘트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코코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죠. 당금 시즌 7 마지막 녹음 전날 밤 이 영화가 떠오른 건 어느새 당금이 제 마음속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코에는 네 순간을 잡아라 라는 명대사가 나와요. 이 순간도 아니고 네 순간이라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새겨진 몇 초, 몇 시간, 며칠이 있다는 걸 영화 후반부쯤 가서야 알겠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뭐든 잊어가는 존재라 그런 순간들도 언젠가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음성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목소리뿐이기에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또 힘주어서 말하고 나누었던 소중한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닿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끝난 금요일 밤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고 언젠가 잊혀질 순간들의 의미를 불어넣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봄에 찾아올 우리의 다음 금요일을 기다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홍시, 패널의 꼬꼬 신이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을 함께한 저희는 당신들의 금공강 시즌 7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